2024년 10월 12일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10월 11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드릴 텐데요. 저는 요즘에 미국을 보면서 딱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연준은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 한다. 단 조건이 뭐냐면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반드시 시장이 겪어야 되는 단어, 경기 침체라는 이야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경기 침체라는 단어 없이 그냥 우아하게 금리를 조금 더 인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투자자들은 미국 경제 지표들 중에서 각각 가지고 있는 특징, 가지고 있는 속도감이 다르고 그 성격과 속도감이 10월 달에 굉장히 투자자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다 보니까 11월 달 금리에 대한 결정을 아직까지 정확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 경제, 미국 주식은 요 두 가지로 딱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왜 미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하나씩 짚어보면 자, 10월 11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요.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97, S&P 500이 0.61, 나스닥이 0.33% 상승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10월 수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했고요. 10월 10일 목요일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10월 10일 목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했던 이유는 바로 미국의 9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헤드라인도 마찬가지고 근원도 마찬가지고 모두 전월 대비 상승했고 예상치보다도 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9월달에 금리 인하 50bp씩이나 했는데 이렇게 다시 인플레이션 지표가 상승하면은 요거 조금 복잡한데? 약간 요런 생각을 했고요. 반면에 목요일 날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25만 8천 건 정도가 되면서 8월 초에 투자자들을 경기 침체 공포에 몰아넣은 그 정도까지 높이 올라온 수치를 보면서 투자자들은 불안해한 거죠. 아이고 어쩌지? 고용 지표는 부진해 보이는 것 같긴 하고 인플레이션 지표는 다시 상승할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소비자 물가 지표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자꾸 멀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10월 10일 목요일 뉴욕 증시를 하락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다시 10월 11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했는데 상승한 이유는 9월달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표 때문인 거죠. 자, 9월달 생산자 물가 지수가요. 전월 대비 동일했습니다. 변함이 없었어요. 자, 시장 예상치는 0.1인데 그리고 8월달 생산자 물가 지표는 전월 대비 0.2%씩이나 상승했었는데 변함이 없다. 즉 둔화됐다라는 거죠. 생산자 물가 지표가 전월 대비 둔화됐다. 자, 헤드라인 생산자 물가 지표도 둔화된 반면에 변동폭이 큰 품목을 제외한 9월달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도 예상치는 0.2% 상승을 예상했습니다만 0.1%밖에 상승하지 않았어요. 즉 둔화됐죠. 8월달 근원 생산자 물가 지표는 0.2%나 상승했는데 8월보다 생산자 물가 지표가 둔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10월 10일 목요일 발표된 9월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는 모두 예상치보다 상승했고 전월 대비 상승했는데 10월 11일 금요일 날 발표된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표는 모두 전월 대비 혹은 예상치 대비 부진했다. 생산자 물가 지표는 몇 달 후에 소비자 물가 지표에 반영이 되는 지표다. 그러니까 갑자기 10월 11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아, 인플레이션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라는 안도감이 있었던 거죠. 여기에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저는 지금 미국을 바라볼 때 딱 두 가지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연준은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싶어 한다. 단 조건이 경기 침체 이야기만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날 발표된 10월달 소비자 심리 지수가 9월달에 70.1이었는데 10월달 예비치가 68.9로 9월 대비 하락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지표만 제외하고 보면 목요일날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25만 8천 건씩이나 나오면서 8월 초에 우리가 느꼈던 경기 침체 공포 수치와 맞먹을 정도로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됐고 10월달 소비자 심리 지수도 9월 대비 하락하면서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조금 더 해도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 이날 11월 달 금리 동결 가능성이 전일 15%에서 10%까지 하락했고요. 25bp 인하 확률이 90%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미국 연준은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라는 단어만 좀 없었으면 좋겠고 투자자들은 지금 매일매일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의 각 성격, 속도감에 따라 시장을 읽기 굉장히 헷갈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뉴욕 증시를 보면 뭐 국제유가가 하락해서 다시 뉴욕 증시가 올라갔다가 소비자 물가지표가 상승해서 다시 하락했다가 생산자 물가지표가 둔화돼서 다시 상승하고 정신줄 놓은 움직임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본격적인 3분기 어닝 시즌을 돌입을 하는데 어닝 시즌의 포문을 여는 업종은 금융업종입니다. 자, 이날 같은 경우는요. JP 모건 체이스가 3분기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는 4.01달러였는데 4.37로 예상치보다 잘 나왔습니다.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6% 상승했다고 합니다. 자, JP 모건 같은 경우는요. 순이익은 2% 감소했는데 순이자 수익은 3% 상승했고 전문가들은 올해 JP모건의 매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매출 예상치에 부합한 경제 지표를, 그러니까 성적표를 발표했습니다. 자, 제가 어닝 시즌 관전 포인트를 여러분들께 매 분기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어닝 시즌에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적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전문가들이 3분기 어닝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대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죠. 물론 국내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가 모두 어닝 쇼크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동안 어닝 시즌 관전 포인트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면서 매번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금융주에 대한 관전 포인트죠. 금융주는 웬간해서는 나쁜 성적표를 내놓을 필요가 없다. 글쎄요. 금융위기 정도 때가 그런 정도가 되면 모를까. 웬만하면 우리가 뭐 IMF 겪었을 때 고려증권, 동서증권이 무너지고 뭐 상업은행, 조흥은행이 나가 떨어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국가적으로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는 큰 이슈가 있기 전까지는 금융주의 실적이 망가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망가져도, 경제가 안 좋아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활비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연체되기 싫으니까 대출 이자 꼬박꼬박 원금 꼬박꼬박 내시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은행에 이자라든가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걔네들은 악착같이 받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융주는 웬간해서는 나쁜 실적을 내기가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금융주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드렸던 게 바로 작년 3월 달이었죠. 작년 3월 달 미국의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빵 하고 터졌을 때 그때 오히려 대형 금융주 중심으로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왜? 실리콘밸리 뱅크의 작은 은행들이 파산되면서 미국 정부가 빨리 파산 정리를 하게끔 해서 그 고객들이 오히려 대형 은행들로 넘어가는 바람에 대형 은행들의 실적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진짜 엉망진창되는 뭐 리먼 사태라든가 뭐 정말 IMF라든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웬간해서는 금융주 실적이 엉망진창 나오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닝 시즌에 포문을 여는 업종이 금융주다 보니까 금융주가 웬만큼만 땅 하고 잘 나와주면 애널리스트들이 너무 어닝 시즌 이야기를 막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미 애널리스트들은 모든 기업의 전망치, 즉 실적 가이던스를 쭉 내려놨습니다. 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처럼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어닝 시즌에 기대를 안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만큼 이번 실적 시즌 별로 볼 거 없다라고 일단 밑밥을 깔아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주들은 눈높이를 많이 낮춰놓은 상태에서 거기에 부합하는 성적표를 내놓으니까 예를 들면 보케 캐피털 파트너스의 수석 전략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투자자들은 은행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미쓰리가 여러분들께 어닝 시즌 때마다 해드렸던 얘기고 오늘 또다시 해드렸던 금융업종이 갖고 있는 특징인 거죠. 경제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은행은 돈을 벌 수 있다. 물론 뭐 대출금이 연체되고 대출을 뭐 덜 땡기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금융주도 유동성 분위기보다는 수익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데 경제가 안 좋아서 순이익이 엉망되고 영업이익이 엉망되고 그런 것보다는 금융주가 갖고 있는 어떤 약간 보험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금융주 실적이 웬간해서 나쁠 수 있어.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뉴욕 증시는 대선을 앞두고 증시를 훼손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요, 확실히 경제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경제 지표가 굉장히 들쑥날쑥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들쑥날쑥한 경제 지표, 특히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다시 계산기를 두들겨서 수정치를 계속 발표해 나가고요. 주택 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오래 전부터 기존 주택 판매라든가 신규 주택 판매 이미 부진해지고 있고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라든가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제조업 지표, 뭐 다른 거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당장 10월 초에 발표됐던 S&P와 ISM 제조업 PMI 지표가 50 아래에서 지금 몇 달 동안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몇 달 동안이 아니라 그 전에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미국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경기 침체라는 단어는 끄집어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얘네들이 어떤 개수작을 부리냐면 인플레이션 지표에 집중하고 있어요. 소비자 물가 지표가 상승했네. 금리 인하, 어이구. 아니야. 생산자 물가 지표가 둔화됐네. 금리 인하 해도 되겠네. 그래서 25bp 금리 인하가 지금 90%까지 올라간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정리를 해볼게요. 어닝 시즌에 포문을 연 금융주. 웬간해서는 어닝 쇼크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금융주가 갖고 있는 힘입니다. 이번에 어닝 시즌은 전문가들이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뉴욕 증시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투자자들은 은행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돈을 벌 수 있네라는 얘기로 금융주 성적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문제는 금융주 어닝 시즌이 끝난 다음에 다른 업종들은 3분기 어닝 시즌 기대를 하지 않았던 만큼의 성적표를 내놓겠죠. 기대를 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눈높이를 세상 바닥까지, 지하까지, 지하 5층까지 밀어내도 쉽지가 않을 거다. 그리고 왜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냐면 3분기 때는요. 그러니까 2분기 때는요.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하는 성적표를 내놓으면 주가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위에서 때렸어요. 팔아버리는 매물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지금 뉴욕 증시는 상승시키고 싶어 합니다. 금리 인하도 했고 경기 침체라는 얘기는 잘 숨기고 어닝 시즌 나쁘지 않네라고 예쁘게 포장을 합니다. 이미 금리 선물 시장은 11월 달에 25bp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합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 경기 침체 이야기 없이 지금 11월 달에 25bp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 바로 9월 달에 월가 전문가들이 9월 달에 50bp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 왜? 50bp 금리 인하하면 미국이 50bp를 금리 인하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엉망이야 라고 불안해할까 봐 25만 해야 된다라는 그 논리인 거죠. 이미 9월 달에 50bp 빅컷 했다라는 얘기는 연준이 빅컷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한 겁니다. 단순히 연준이 뭐 8월 달 초, 9월 달 초 경기 침체라는 이야기 2달 동안 듣고 50bp를 했겠습니까? 정말 그들이 연착륙이라면 그들이 얘기하는 골디락스면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걸 몇 번 제가 강조해 드리고 있잖아요. 자, 미국은 주식시장을 대선 때문에 계속 띄우고 싶어 합니다. 금리 추가적으로 인하하고 싶어 합니다. 단 경기 침체라는 이야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경제지표 지금 계속 훼손되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미 선물 시장에서는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90%까지 올라왔습니다. 미쓰리가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이야기가 뭘까요? 9월 달 50bp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11월 달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25bp 금리 인하 90%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11월 달에 미국이 25bp 금리를 인하하면 증시가 좋아질까요? 참고로 11월 달 FOMC 회의는 미국 대선 직후에 있습니다. 저는 어제 방송에서 살짝 말씀드렸듯이 10월 하순을 조금 미국 주식시장 힘이 빠질 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요. 주식이 가지고 있는 생리를 보면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비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2002년도 5월 말에 우리나라에서 한일 월드컵이 개최가 됩니다. 근데 그 전년도 한 11월 달부터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이 개최가 되면은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지고 애널들이 지랄 이은병들을 해가지고 막 종목들이 막 움직입니다. 어쩌면 5월 달에 한일 월드컵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굉장히 좋아질 것처럼 포장을 하는데 오히려 증시는요. 그 전에 월드컵이 개최되기 전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주식이 갖고 있는 특성이거든요. 뭐 재료 매매든 일정 매매든 딱딱 그 일정에 맞춰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한 걸음, 반 걸음 혹은 10걸음 빨리 움직이는 힘 때문에 그렇게 시장이 어떤 일정이나 재료를 앞두고 먼저 꺾입니다. 자, 11월 달 미국 대선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끌고 왔는데 3분기 어닝 시즌도 그렇고 경제 지표도 그렇고
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미국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 거야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뭐 다른 지역의 경기 침체 우려라는 단어를 보여서라도 증시가 10월 하순경에는 조금 뉴욕 증시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물론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은 11월 달에 금리 인하 할 거야 라는 분위기로 몰아가면서 증시를 좀 버티려고 하겠죠. 자,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는 점진적으로 인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11월 달에 25bp 금리 인하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요. 이제 지켜봐야 될 거는 어닝 시즌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매번 시즌 때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주는 당연히 이 정도는 나옵니다. 이거를 보케 캐피털 파트너스가 투자자들은 은행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걸 깨달았다라고 얘기했고 저는 이거를 이미 여러분들께 1년 전부터 어닝 시즌 관전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번에 성적표를 자세히 봤더니 금융주도 그렇게 좋은 성적표는 아닙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남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얼만큼 실망감을 줄고 할지. 물론 애널들은 뭐 금리를 인하하니까 뭐 좋아질 거다라고 하겠지만 정작 지금 대선을 가지고 여기까지 끌어온 뉴욕 증시는 어닝 시즌에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계속 진행되는 상황은 체크를 해서 제가 시황관이 바뀌든 아니면 뭐 추가적인 이야기를 할 게 있다면 방송에서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10월 13일 일요일 날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이제 10월의 중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 무엇이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